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괴롭히나 한번 보자고요. 자, 유인물을 먼저 제가 설명하면서 오늘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논문이에요. 논문에 있는 글을 신문에다 옮긴 거예요. 자, 그 앞에 보면 중년 여성 우울증 약이 있는데 가족들의 관심이 약이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10개국의 나라, 10개의 나라 5,1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여론조사에서 가장 불행한 집단이 한국이래요. 한국. 근데 한국에서도 가장 불행하다고 하는 집단이 50대 여성. 자, 50이 되신 분만 손 들어봐요. 여기가 이제 불행한 집단이야. 40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약간 불안해지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의 50대 여성은 조사 대상 10개국 중에서 모든 세대를 통틀어 불행하다고 답을 했다. 그 비율이 37%로 가장 높대요. 그런데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스스로 행복하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 역시 40대에서는 77.2%, 50대에서는 61.1%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이제 엄마들이 우울하대요. 엄마가 동시에 아내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신 분, 아내 역할 하시는 분들이 우울하다 그래요. 50대 여성들을 이런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이게 이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설교로 듣지 마시고, 이건 현실적인 문제고 과학적인 문제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건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연세대학교 석정호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용만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중 중년 여성이 왜 많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40, 50대 여성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를 낳는 몸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몸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이제 여성들은 태어나서 14, 5세를 전후로 해서 이제 여자로 변신을 하죠. 그게 이제 변신하는 첫 번째 현상이 초경이에요, 초경. 요즘은 빨라지고 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4, 5학년만 해도 벌써 초경을 한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50대를 전후해서 이제 아이 낳는 그 임신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약 한 몇 년 될까요? 50에서 15를 빼면 몇 년? 역시 수학은 어려워요. 그죠? 35년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살다가 50세를 전후로 해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뀌어질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게 무식하면 사람을 잡는다고 남성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나하고 평생 사는 아내가 지금 제2의 몸을 변신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인데 어떻게 아내를 대할까? 그 아내를 성경적 표현을 빌는 왕비같이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와 같이? 왕비. 내가 누구니까? 왕이니까. 왕은 왕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6개월 내지 1년만 잘 이렇게 보호해주면 남은 여생 30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런 말, 인생을 트리플 사이클을 하는데 태어나서 30세까지 부모 밑에서 자라거든요. 그리고 31세부터 60세까지 1차 부부 기간이에요. 부부 기간이고 낫이 이제 61세부터 90세까지 30년을 사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잘 대답을 잘 하셔야 돼.
내가 지금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실 분만 손 들어봐요. 지금 박서집 신사님은 기분이 그럴 거야. 안 들다가 쳐다보니까 드는 거야.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30년 동안 살았는데 다시 또다시 30년을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쪽에서는 이제 노인의 삶에 대했을 때 노후의 삶을 설계하라 그래요. 설계하라. 그럼 노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는가? 첫째, 건강.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까요? 경제, 돈. 그 다음에 여가를 즐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참 슬픈 일이 뭔가 하면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항승환 박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신 어른이 자기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를 못해가지고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근자에는 황성주 박사님도 지금 가셨어요. 왜 황씨들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우리도 황씨들이 있죠. 삼가 조심하세요. 근데 황성주 박사님은 의사이면서 목사인데 그런 생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암 환자들을 평생 이런 분인데 암 환자를 잔뜩 내비두고 먼저 가버리셨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생물학에서 얘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배는 생명의 기간이 있어요. 다른 말로 뭐 심장 박동수 뭐 이러는데 대부분 동물들을 보면요, 성질이 급해가 숨을 헐떡거리는 그런 숨 쉬는 동물들은 빨리 죽어요, 오래 살아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봐요. 이러잖아요, 그죠? 개구리가 몇십 년 살아요? 네? 동물 중에 제일 오래 사는 동물이 뭐예요? 거북이. 거북이 걸음이 어때?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농론하며 살아야 되니까 인생을 어떻게 하자? 즐기며 살자. 즐기며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동반자하고 함께 즐기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사는데 할머니하고 사는 할아버지는 장수할 확률이 높고 대신 할아버지가 같이 사는 할머니는 단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 들어야 돼. 내가 오래 살라 그러면 누구를 위해야 돼? 아내를 뭐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남자 시리즈 할 테니까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보면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낳는 몸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몸으로 바뀌니까 이때 몸에 일대 혼란이 와요. 그때 막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걸 갱년기라고도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얼굴이 후끈후끈하기도 하고 뭐 열이 막 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남자들하고 부부생 남자가 여자하고 살다 보면 제일 견디기 어려운 난 추워 죽겠는데 마누라가 에어컨을 트는 건 괜찮아 문 막 열어놓고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때에 다시 30년을 같이 살아야 할 아내인데 이때 뭐처럼 모셔야 된다고? 왕비처럼 보약을 사다 먹이고 같이 여행을 가고 함께 그 기간을 잘 이렇게 지탱해 주면 나머지 30년 중에서 1년만 봉사했다면 29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병신들이 이걸 알아 몰라. 병신들이 누군데? 난 그런 말 할 줄 몰라. 그래서 남자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남자들이. 저도 이걸 만약에 잘 알았으면 우리 아내한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공부를 내가 늦게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이걸 진작 알았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저렇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잘 키웠을 텐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관계없이 잘 커준 것만 해도
고마우니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여기 저기 유인밀이 이렇게 말을 해요. 40, 50대 여성은 폐경을 전후해서 몸과 마음에 대대적인 변화를 겪는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불균형 상태가 심해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 호르몬이 불균형 상태가 되면 심리적으로 무력해지고 불안해지고 짜증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는, 이런 말하면 남자를 오해받겠지만 좀 대충 만드셨어. 여자는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결과가 뭐냐? 여자는 다루기가 힘들어요. 왜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은 뭐래요? 여자가 밥상을 들고 문지방 넘어올 때 몇 번 번한다고? 12번도 더 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자하고 36년 살아보니까 참 어려워, 힘들어. 나도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뭐 안 느끼겠어요? 예. 남자들은요, 저 무덤덤해요. 왜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신경질을 내고 저렇게 팔딱팔딱 뛰고 콩닥콩닥 그런지 이해가 돼, 안 돼? 우리 남자들은 이해가 안 돼. 근데 여자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신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래요. 갱년기가 아니더라도 중년 여성들은 외롭고 쓸쓸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40, 50대 여성들이 남자들이 생각하는 이상 그 외에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아내를 바로 외로워? 한번 물어봐요. 쓸쓸하냐고 물어봐. 안 쓸쓸해요? 그럼 비정상이에요. 원래 정상은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귀찮대요? 그 집안은 재검진해야 돼. 여기에다가요, 자녀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유학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면서 생기는 병이 있는데 이걸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끼고 살다가 다 떠나면요 허전한 거예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큰애를 시집을 다 보내고요 덤덤했어요. 집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있다가 그냥 딸 방을 문을 열어봤어. 문을 딱 열어보는 순간에 지 옷까지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사준 거예요? 그 허전함이 밀려오는데요.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 딸 가진 부모는 제일 괴로운 게 언제야? 시집 보내고 나서 빈 방에 들어갔을 때 그냥 이 눈물 안 흘리려면 아예 처음서부터 내놔버려. 오피스텔로 내놓으라고. 집에 데리고 있으면요. 제 말이 저의 말일 거니까 부모님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딸이 없어요. 아들만 있는데 막내를 그를 끼고 살다가 막내가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말은 3박 4일 울었대요. 그 아들이 떠나가면서 그렇게 허전해가지고 울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40, 50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또 설명 보면 우리나라는 왜 그런 가장 불행한 집단이라고 그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과열된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거의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고, 또 육아와 집안일을 다 여성에게 전가하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지금의 40, 50대 여성들이 상실감 또는 우울감에 빠져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제가 한 얘기인데 저희 집사람도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이 동네 교회를 지었어요. 짓는데 나는 교회 짓는 게 너무너무 신나. 왜? 내 사명은 교회를 짓고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 뭐 90평짜리 교회인데 짓는데 일꾼들 밥 해줘야지 뭐 다 하니까 이건 사모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고급스러운 말을 알아요? 식모라고? 식모 이게 힘든 거요. 난 그것도 모르고선 막 사모가다가 똑바로 못하고 그냥 밥도 못 해주냐고 막 내가 사대질을 하면서 발길질은 안 했지만 나갈라 들락날락 그런 거 이게 열받아가지고 나도 힘들지만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여자하고 평생 못 살겠구나. 그래서 매주 목요일은 우리 집사람의 날이라고 딱 생각하고 그때서부터 아침서부터 밤 10시까지 안 찾기로 했어요. 내가 참 지혜로워. 그때 해방을 시켜야자고 지금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해방 시간을 안 줬으면 이혼했다니까. 누가 목사하고 살아? 월급도 안 타줘. 개척교회가 지금까지 내가 사례비 못 봤는데 누가 그런 게 해주겠어. 난 평생 벌어다가 교회 갔다 헌금만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목요일 하루를 시간을 주니까 이게요. 간데 뭐 사모 가봐야 어디 가겠어? 어디 갈 것 같아요? 뭐 자기 친구들 찾아가지 아니면 기도원 같은 데 이런 데 가죠. 근데 그때 하필이면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교에서 사모학교를 열었어요. 그 사모학교인데 나는 몰랐는데 그 사모학교에서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가보니 거기 앉아 있더라고. 근데 그 사모학교에서 제가 제일 인기 있는 강사야. 왜냐니까 다 목사님들 와가지고 뭐 사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성령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와 안 들어와? 남편한테 평생 들어가 지겨 죽었는데 학교 가니까 또 성령 얘기하니까 재미대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인기 탑에 있었다니까. 그런데요, 거기 가보니 다 개척교회 목사 사모들 아니야. 동병상련이라고 가슴 아픈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침 9시에 만나고 저녁 5시가 떠들면 풀릴까 안 풀릴까? 풀리죠. 그래서 여자들은요 자꾸 떠들어야 돼요. 학자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남자들은 하루에 말을 바꿔서 10,000마디만 하면 입에 단내가 나서 말을 하고 싶질 않아요. 여자들은 몇 마디를 해야 직성이 풀려? 네? 약 2배 내지 3배.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여자들 보면 아침에 애들하고 떠들고 다시 청소 대충 해놓고 또 또래들 만나가지고 아파트 다니 또 떠들고 또 떠들고 또 떠들고 식당 가 떠들고 또 파티가 떠들고 개 떠들다가 나 집에 들어오면 아직도 몇 마디가 남았어. 10,000마디가 남은 거요. 남아가지고 이제 남편 들어오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남편은 다 소진하고 들어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야. 밥 묻나? TV 보자. 나중에 마지막에 TV 자자. 그쵸?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기억하시며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는 말 이렇게 논제를 던졌어요. 아내나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 요령이 있나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설명하기를 우울증의 주요 증상이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신체 증상과 기분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건 꼭 줄거놓고 여러분 아내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는 우울하거나 의욕이 떨어지면서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이게 뭐예요? 기분 증상.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랑하는 아내가 우울하다는 느낌이 드는지 안 드는지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요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하던 일을 안 하면요 이거 조금 심각한데 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신체 증상인데 자꾸 머리가 아프다는데요. 그 다음에 손발이 저리다 그런 증상도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깨가 결리는 등 자꾸 통증이 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어깨가 결려? 시작. 지금 저기 뭐요? 짝이 없어가지고 못 물어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봐요. 어깨가 절리나 안 절리나? 로 집사님은 어깨가 절려요?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유인물 나눠주세요.
이게 조금 일찍 오셨어요. 다 처음부터 다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분 증상과 신체 증상이 동반된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 이 증상을 이야기를 하면 그건 고칠 수가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몸에 통증이 오고 마음이 지금 아픈데도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자기 자신이 우울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된 상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정상적인 행동의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이쪽 분이 전공자잖아요. 목회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며 보면서 이걸 직감적으로 느껴요. 느끼는데 말을 못하는 거지. 왜? 교회 목사가 그런 말하면 영적인 얘기면 되는데 들어보니까 세상적인 얘기가 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럴까 봐 말을 못할 뿐이지 내 눈엔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5월 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설교 형식을 취하면 무슨 그따구 설교를 하냐고, 또 시험에 대해 교회 안 나오고 말은 못 하는데 그냥 강의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또 그냥 얘기하면 또 근거 없는 얘기할까 봐 그냥 자료를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도 여러분 내 아이를 사랑하는 기술 동영상 다 보셨지만 이 동영상을 누가 봐야 돼요? 신혼부부들. 엄마가 되려고 아빠가 되는 사람 반드시 봐야 돼요. 이 기술을 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도 모르고 감정 코칭이라는 말을 평생 처음 들어본 도 있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책 한 권씩 드릴 건데 이 책이 모자랄지도 모르겠네. 이 책이요. 이 책 저 토니 험프리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 책 표지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요, 그의 대표적인 저서가 있다래요. 그 저서가 뭐냐면 8살 이전에 자존감을 키워주면 평생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 자격증도 없으면서 그냥 아빠라고 엄마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가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지를 모른 채 그냥 방치하다가 이제 병이 깊어졌을 때 나선 거, 이미 늦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감기에 걸린 병원 가야 안 가요? 가죠, 그죠? 가면은 의사가 한번 벌려보고, 그러고 이분은 목감기네. 그럼 목감기 약 처방해 주면 먹으면 며칠이 나요, 안 나요? 낫죠. 기침 감기면 기침 감기 약 주고, 콧물 감기면 콧물 감기 약 좀 먹으면 나으면 돼요. 문제는요, 이걸 방치했어. 그럼 어떻게 돼? 폐렴으로 가겠죠. 폐렴으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말하면 일주일 열흘만 병원 입원하면 나요, 안 나요? 낫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내가 마음의 감기 걸렸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 방치하면은 결국은요, 이거를요 50만 원 가지고 고칠 병인데 5천만 원, 5억, 50억을 줘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감기가 남자가 많이 걸려요, 여자가 많이 걸려? 여자가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공부를 해야 돼? 여자 공부를 해야 돼, 여자 공부를. 남자는 여자는 남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방치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제가 우리 교회 실제 있었는데 누구나 밝히진 않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깊은 상담을 끝나고 그랬어요. 아무개 집사님, 지금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동네 가 살으세요 그랬어요. 그 목사가 그런 말이 이해가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집에서 살 때 자기 아빠하고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던 공간이 있는데 아빠가 죽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다른 아빠가 들어온 거예요. 이걸 아이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아주 몇 번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인생 행복을 즐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당신이 순간적 판단을 잘못, 이 아이가 큰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도 동생까지 불러다 놓고 내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안 듣더라고요. 그 집에 어떻게 됐을까? 전화가 왔어요. 그것도 강서경찰서에서. 제가 그거 해결하느라고 이틀 3일 돌아다녔어요. 동생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저같이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교회 목사인데도 바른 말 해줘도 안 믿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교회 커지면 반드시 이런 세미나를 교회에서 한다라고 강조하고, 또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의 감기가 걸렸는지 걸리지 않은 지금 본인이 모른다는 게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동시에 두통이 오고 어깨가 결리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막 얼굴이 붉어졌다 붉어졌다 막 이러는데 왜 이러는지 그 증상을 못 밝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울증에 걸린 이런 아픔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할 일이 있다. 근데 아들, 딸은 엄마가 밤에 잠을 잘 주무시는지 이렇게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밤에 단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늘 강의를 하니까 우리 사람 자는 거를 가끔 보거든요. 자는 거 보면 이쁠까 안 이쁠까? 에? 이쁠 때도 있고 안 이쁠 때도 있고. 나도 감정이 있으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이뻐요. 침을 흘리고 자도 이뻐서 닦아준다니까. 그런데 감정이 상하면 에라이. 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르쳐드린 건 뭐냐면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가 밤에 잠을 곤히 주무시는지, 잠을 못 주무시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밤을 꼴딱 새우고 있지는 않은지 엄마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또 누구를 지켜봐야 돼요? 아내를 지켜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강의는 사실은 애들도 들어야 되고 남자들도 들어야 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거기 이런 말을 해요. 두 번째는 갑자기 입맛, 밥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오늘같이 고기 반찬이 없어도 로 집사님이 그냥 부성기를 잔뜩 갖다 줘가지고 그냥 집사님이 비고 조지고 막 해가지고서 차려놓으면 거기다 고추장만 발라버리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스 고추장이야. 고추장을 아시나요? 아니 양념에 들어가 비빔밥 해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우리 엄마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인이 수저를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마음에 감기가 걸린 거예요. 마음의 감기. 또 얘기하죠. 평소에 하던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평소에는 어떤 일을 리듬에 맞춰 하고 잘 하시던 분인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증세가 온 거예요. 누가? 엄마가, 자기 부인이.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삼아 하는 말인데 어느 날서부터 저하고선 리듬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침밥을 저 차려달라는 남자는 어떤 남자예요? 간이 부어도 한참 부은 남자예요. 이런 설교를 내가 자꾸 했더니 남자 성도인데 안 좋아해서 우리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내가 자꾸 설거지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은 가사를 분담하지 않으면 가정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요. 가사 분담을 해야 돼. 우리 교회에 있던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그런 설교 좀 하지 말래. 자기는 부담스럽대. 평생 안 해본 지 어떡하냐. 평생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지. 왜 그래요? 앞으로
30년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내가 꼭 이런 말 하거든요. 남편이 나이 60이 돼가 퇴직을 했을 때 우리 남편이 평생 돈 벌어 누구 갖다 줬어? 만화님 갖다 줬잖아요. 권사님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고난이 있어요? 이때 쓰는 거예요.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면요, 남자들은 이 수직적 관계 살던 분들이라 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게 그래요. 내가 제일 웃기는 말이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취직을 했는데 이제 연금을 받아 사시는 거예요. 첫 해는요, 연금이 자정만 땡 하고 12시 넘으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띵동하고 가요. 딱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부인을 그래. 여보, 내가 내일 은행에 30만 원 용돈 줄게. 용돈 받으니 얼마나 좋아. 그거 원래 누구 건데? 내 건데. 그 30만 원 써요. 2년 차 되니까 10만 원을 깎더래. 20만 원 받았어요. 3년 차 되니까 10만 원을 또 깎더래. 10만 원을 주면서 더 웃기는 건 아껴 쓰라 그러더래. 여자들 주머니는 들어가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들어가면 안 나오는 주머니, 신기한 주머니요. 그래서 지금 가정경제도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돼. 민주화. 저희 집에서는요, 카드를 다 만들어줬어요. 카드를 만들고 우리 애들 셋에게 한도를 딱 정해줬어요. 큰애는 얼마, 작은애는 딱 설명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 맡으면 무조건 반납. 우리 큰애는 정확하게 반납을 하더라고. 계산이 빨라요. 우리 둘째 저기 앉았는데 어디 갔나? 얘는 반납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경고를 했지. 또 몇 월 며칠 반납해. 그러니까 또 안 하더라고. 2번 했어. 3번 했어. 3번은, 4번째는 내가 반납을 어떻게 했을까? 국민은행에 가지고 그냥 정지를 시켜버렸어 내가. 근데 해필이면 얘가 카드를 가지고 버스 탁 타가 눌렀는데 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못하는 거야. 내리라는 거야. 그들은 아빠가 뭐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듯 나한테 협박 공갈을 치더라고. 나는 냉정하리만치 카드 안 줬어요. 하나 잘못한 게 있어. 우리 아들한테는 약간 그 유효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 지금 후유증이 있어. 왜 남녀를 차별하냐 이거야. 우리 애들 큰애 둘이서 왜 우리들은 그렇게 냉정해, 왜 아들한테는 그렇게 좀 여유를 주냐 이거야.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걔한테도 정지시켜 버렸어야 돼.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3가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특히 우울한 기분과 기분 증상이죠. 기분 증상과 신체 증상이 2주 이상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그건 방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2주 이상 눈치도 없어가지고 부인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채는 남편은 다시 30년을 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일주일에 며칠씩은 자유부인이라는 시간을 줘요. 무슨 부인? 자유부인.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밤 10시 때도 안 들어와. 안 들어도 걱정도 안 해. 학원에 가서 악기 배우고 이러니까 그리고 공부하라고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신도시에 살면 관계없지만 옛날에 이 동네는 우리 교회만 혼자 있었다니까. 와보셨어요? 산속에 우리 교회 하나만 있었어. 여기 좀 7단지 있는데 거기 한 10가구밖에 없었어요. 요 산 밑에 우리 교회만 달랑 있었다니까. 그러면 그 밤이 되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무섭지. 그래도 강심장으로 살고 있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우리 동네에 저녁 때가 되면 사람 농사짓어 다 가버려요. 우리 집은 우리 딸이 둘이잖아요. 딸이 둘인데 그 산 밑에 신방 나고 뭐 밤 10시, 12시에 들어와도 저 딸 둘이 애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못된 놈 안 만나고 저렇게 잘 커준 것만 해도 고맙지요.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애들이 갑상선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정말 내가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일이에요. 목사인 나는 그냥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하우스 교회에서 살고 뭐 어떤 어려움에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애는 이거 무슨 죄야?
제가요, 우리 전사님 가셨지만 하우스에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 1층을 지어가지고 임시로 옮겼어요. 옮겼고 피아노를 옮기다 보니까 피아노 밑에 2m짜리 구멍이가 살다 갔더라고. 허물을 그대로 벗어난 거예요. 제가요 2층 제 방에 우도를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우리 집 사람이 우도를 뭐 어떻게 꺼내 갔는지 우도를 보고 툭 떨어지더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뱀이요. 뱀 새끼. 그런 동네 살았다니까. 자연적으로 참 종문에 맹꽁이 많지, 창개구리 있지, 뭐 진짜 동네야. 우리 저기 큰애 막내 아들은 학교 갔다가 논두렁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가 꾸물꾸물 기가더래. 해를 낼름낼름하더래. 그러니까 걔 보고 내롱 그랬다는 거야. 그러다 물리면 가는 거지.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뱀 잡는 게 일이 있었어요. 이 동네가 오염이 안 돼가지고 그런 동네 살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병이 들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중학교 다닐 때 이게 갑상선 이제 뭐 저하증, 항진증 그러잖아요. 딸아이 둘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딸아이한테는 공부시키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나는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얘가 학교 다니면 놔두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날 쳐다보더니 이상한 아빠래. 근데 명함을 딱 줬어요.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내가 뭐 지같이 선생이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대학 교수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나 졸업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을 좀 이해하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병 들어가고 있고 엄마가 병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럼 2주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우울증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석정욱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울증을 방치할 경우에 무기력, 피로감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삶에 의욕이 없어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그냥 병든 닭처럼 뿅뿅하는 거예요. 누가? 집사람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금 더 심해지면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그런데 이게 자살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럼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여기 이제 방법론도 설명하고 있는데, 우울증이 심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통원 치료를 하면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수업할 때 이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 우리 저 장민고 원사는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오늘 이 유물이가 우리 그때 배웠는데 그러더라고. 이게 다 가르쳐준 내용이야 이게. 그럼 보세요. 약물 치료인데 약물 치료는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근데 대부분 이 우울증 약품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이제 이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 닉네임에부터 정신질환자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과 동시에 뭐가 돼요? 보험 같은 게 안 돼요. 근데 지금 현행법에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의 감기가 2주 이상 가면은 정신과를 가지 말고 어디를 가야 돼요? 정신과하고 비슷한 과가 있어. 뭐예요? 네? 신경과? 심령치료과. 가정의학과래, 가정의학과. 근데 현행법에는요, 가정의학과에 가서 마음의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이게 40일 동안은 통보를 안 해요. 40일 동안에 약 처방을 받고 그게 나버리면, 그러니까 마음의 감기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치료하면 거의 8, 90%가 낫거든요. 그럼 이게 나으면 되는, 만약에 안 낫게 되면 현행법에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정신과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기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엄마가 아프다, 부인이 아프다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라고요? 가정의학과로.
새벽기도 오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할게. 가정학교로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 통계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신줄 환자가 굉장히 많아. 이걸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이는데 귀신 들린 거하고 우울증 환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걸 10번을 토하면서 신학교에서 강의합니다. 신학교 교수들 보고 제발 그런 쪽으로 몰지 말라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울증에 걸렸든 귀신에 들렸든 간에 일단 뭐요? 약물 치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례가 있어요. 이 교회 질 때 자기 아들 보험을 다 교육금을 다 깨가지고 와서 이거 타설하라고 헌금한 집사님이 계셔. 그리고 입당 예배 드릴 때 왔다 간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구로동교회 다니셨는데 제가 그 교회 있을 때예요. 근데 부인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 사모님은 숙명여대 나오셨어. 목사님 공마하시는 분인데 이건 귀신 들렸다고 목사님 내가 40일 동안 밤 10시, 12시까지 데려다 놓고 안수기도 하고 난리가 쳤어요. 나 안 나? 안 낫는 거야. 근데 제 생각이 나더래요.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거든요. 지금 그 교회가 동탄 갔는데 교인 5천 명 모여요. 날 찾아왔더라고. 내가 얘기를 2시간 들어보니까 이거는 귀신이 아니고 마음의 감기인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충령보건병원에 있는 신상철 박사님하고 그다음 교분이 있어서 미리 짰어요. 이러이러한 환자가 있는데 병원은 안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하여간 시나리오를 짜 각본대로 움직일 테니까 한번 집사님을 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울증 환자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갈까 안 갈까? 좀 심한 말인데 이렇게 들으세요. 미친님을 아세요? 미쳤다 그러잖아. 미친님이 집으로 미쳤다 그러면 미치지 않은 거예요. 미친님은 절대 본인은 미쳤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내가 미치지 않았는데 왜 병원 가라고? 병원 갈까 안 갈까? 안 가지요. 내가 짰어요. 남편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잘 구실러 가지고 우리 좀 여행을 가자. 산책을 하자. 충령산이니까 아시죠? 아침고요 수목에 있는 그쪽 충령산이. 거기 이제 가다 보면 병원이 있거든요. 산속에 있어요. 그럼 이제 외곽선로로 타다가 우측으로 쑥 빠져가 쑥 들어가면 바로 병원이야. 이미 모든 정보를 다 줬어. 그리고 그 부인이 왜 이런 데와 하기 전에 벌써 의사 앞에 앉은 거야. 정보가 다 있어. 여러분 10달 동안 기도 안 했는데 그 의사 신상철 박사가 다 얘기를 들었는데 다 얘기를 듣고 뭐예요? 마음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약을 한 달치를 줘줬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 약 다 먹기 전에 정상 돌아온 거예요. 그분은 평생가 저를 못 잊는다는 거예요. 왜?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부부간 갈 때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모님하고 40일 뭐 2달 3달 안수고 난리쳐도 안 났는데 목사님 말대로 하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A 목사 B 목사 간에 방법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 부부를 살려놨어요. 제가요. 지금 군포제일교회 다니다가 다시 지금 그 동탄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참 신실한 부부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근데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몰라가지고 이제 큰 고통에 어려움 당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한다. 이때 상담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편견과 우울증 약물 복용 거부감이 크다. 하지만 우울증은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상태인데 이걸 뇌질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정상적으로 잘 나오시는 분들은 이 균형을 잘 유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 일이 복잡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신경전에 혼란이 생기고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뭐예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이. 그게 어떻게 된다고? 두통이 생기고 손발이 저리고 어깨가 저리 후끈후끈하고 막 이런 증상을 나타내. 이거는 그냥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이렇게 방치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2주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뭐예요?
감기도 초기에 가서 빨리 처방받아가 약물 먹으면 나야 안 나요? 낫죠, 그죠? 또 웃기는 사람이 있어. 감기하고 독감하고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2주 이상인데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만난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 기분이 막 좋아져. 업이 돼. 그래서 뇌 속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 그래요.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어? 기분이 나쁠 때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요. 근데 이 두 물질을 조절하는 신경이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강북 성심병원에 있던 이시영 박사님이 지금 저 홍천에 가 큰 산을 마련을 거기서 세로토닌 작업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고 계셔. 그런 똑같은 이런 거예요. 길을 가는데 지난 말씀드린 대로 가다가 보면 봄이든 길가에 벚꽃나무가 쫙 피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기 피잖아요, 그죠? 우리 보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아지면 우리 뇌 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핸드폰 보고 가다가 앞에 벚나무로 머리를 박았어. 박으니까 그 여자 그러더라고. 내가 저기 종합체육관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 여자는 막 그러더라고. 쥐가 박아놓고서는 막 욕을 해야 되는데 부천시장 놈의 새끼는 해필에다 벚나무를 심어놔가지고 내가 박게 만들 욕을 하면 지나가더라고. 근데 뭐 욕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뇌가 아드레날린 신경전달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관리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물론 기질적으로 뭐 다 알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관리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말 2주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만약에 우울증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를 이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밸런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 처방을 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은요 검사를 정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 검사는 그냥 몇만 원이면 되죠, 그죠? 아까 내가 사례를 들었던 우리 집사님 아들 고대병원에 가가지고 이 뇌 검사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더라니까. 웃으면 이해가시죠? 그때도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빨리 균형을 맞추냐 안 맞춰주니까 얘가 계속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진단이 딱 떨어지면 약물 치료를 최소 6개월 해요. 몇 개월? 6개월에서 2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를 미쳤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뭐라 그래요? 미친님이라면 이건 욕이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제정신이 아닌 상태. 그걸 우리 해석하면 짧은 말로 하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미치면 난 그런 말을 못 한다니까. 남자가 미치면 두 사람이 다 미쳐버리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약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시간 딱딱 맞춰서 먹을까 안 먹을까? 거의 다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을 못 고친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의료진에서는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거죠. 시켜서 의사나 간호사들, 물리치료들, 뭐 웃음치료사, 작업치료 이런 사람들이 시간 딱딱 맞춰서 뭐요? 약을 복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6개월 이내에 퇴원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지금 살인 사건 나 이런 사람들은 이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간 보고. 왜냐하면 뇌 균형이 깨졌거든. 그 뇌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의사들은 뭐야? 이걸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한지 많은지 이걸 알아내 가지고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먹었다 안 먹었다 그러면 영원히 못 고치는 거예요. 정신과 향정신 의약품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안 돼.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지가 약사인 사람 있죠, 그죠? 대충 나았을 것 같아. 또 끊어버려. 그럼 다시 재발되잖아요. 그럼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의사가 이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꾸준하게 치료도 돼야 되고 평소에 햇볕을 충분히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이런 이제 각종 영양제를 섭취해라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우울증을 걸릴래야 걸릴 수 없는 동네예요. 아멘. 왜요?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안에 이렇게 산을 끼고 지어낸 아파트 단지는 다시 산이 있어 없어? 군포도 가고 뒷산만 산 높지 앞에는 산이 없어. 그것도 아파트 가운데 딱 이렇게 야산이 있는 데는 4단지, 5단지, 6단지밖에 없어. 7단지하고 그다음에 롯데 자이아파트하고 요새 옛날에 지었던 그 사이 또 산이죠, 그죠? 그 등산 다 만들어놨더라고. 참 좋은 동네예요. 귀한 동네 이사 오신 거를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네? 아니 선문성이 우리 동네가 좋다니까. 얼마나 좋은 동네야. 그러니까 아침에 올 때 그냥 걸어오면 찬송 부르고 새벽기도 하고 가고 새벽 며차가 또 찬송 부르고 집에 가면 우울증은 저절로 도망가지. 왜요? 머리가 균형을 유지하지.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우울증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오면 걸려. 거기 이렇게 놨어요. 우울증 환자가 있는 가족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당사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뭐 해주라고? 배려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가족들의 지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들의 지지란 말을 썼거든요. 그때 뭐요? 아내가 지금 아파해요. 힘들어해. 고통스러워해. 밤에 통증을 막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때 뭐예요? 지지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 가운데 이게 매일 이 정상적인 기분이 계속 업되는 분이 있어요. 이걸 조증이라 그래. 조증. 계속 다운되는 데가 있어. 이걸 우울증이라 그래.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사파현상이라 그래요. 그래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조울증은 현대학으로 못 고쳐. 지금도 못 고쳐요. 조울증은.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업돼가지고 너무 평상시 안 웃던 웃음을 막 웃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는 어떤 교회가 사모님 만났는데 사모님이 웃음을 웃는데 누구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 웃음이 평상시 웃음이 아니야. 막 가식으로 막 웃는데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내가 딱 느낌이 이건 병원 가셔야 되는데. 딱 들어보면 안다니까. 근데 만약 그 얘기를 하면은 지가 뭘 안다고 지가 대학 교수면 교수고 목사면 목사지 뭐 네가 의사냐 그러면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지. 안 듣고 계속 방치하면 어느 날 어디가 있어? 큰 집에 가 있어. 큰 집이 어딘데? 정신병원이라고. 경기도는 용인에 있어. 용인에. 강원도는 충청에 있고 충북은 청주에 있어요. 그것도 어디가 있어? 산속에 있어. 산속에 가실랍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또 보세요. 지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가장 중요한 것은 악화되기 전 초기에 치료받는 것이 좋다.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울한 기분을 느끼지 못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신체적 통증이 지속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는 정신과 오라는 내가 어디 가라 그랬어? 가정학과 가라고. 가정학과 기록이 안 남으니까. 기록 남으면 보험 안 들어주고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낙인을 딱 지켜서 결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과 질환에서 병원의 의사 앞에 딱 서면 뭐랄까? 상담소 뭐랄까? 혹시 양가의 원가족에 이런 병을 앓은 분이 있습니까?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유전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게 낙인이로 시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진에 정리하시다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뒤척거리고 하던 일을 못 하시고 정리가 잘 안 되고 통증을 막, 그러니까 기분증은 승천이 동시에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모시고 어디 가야 된다고? 새벽기도 와야 돼? 새벽기도 와야지. 새벽기도 온 다음에, 새벽기도는 병원 문 안 열 때잖아. 그러니까 와야지. 새벽기도 마치고 어디 가야 돼? 가정의학과 가서 무슨 치료 봐야 돼?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상담 치료. 약물 치료는 최소한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인데 꼬박꼬박 챙겨드려요. 언제까지? 의사가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소리가 끝날 때까지 드셔야 돼. 이건 아멘할 소리는 아닌데 꼭 지키셔야 돼. 아시겠어요? 이렇게 방챗을 어떻게 되느냐? 뒷면으로 가겠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가족 치료거든요. 자, 이 동아일보에 실렸던 기사를 내가 이제 이걸 해놓은 건데, 우울증, 자살 시도. 그러니까 우울증은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 관계가 회복되면 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기사 머리를 뽑았어요. 근데 이제 아빠들은 잘 들으셔야 돼. 왜 지난주에도 아빠를 가지고 그러더니 오늘 성경에도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하는 말인데, 이렇게 됐어요. 사례가 3가지 있어요. 근데 이 신문 기사라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이게 사실이 방대한 가족 치료 학회에 있는 학회지에 나온 거를 이렇게 편집해 실은 거거든요. 실제 사례예요. 자살을 시도한 딸이 있었어요. 아빠가 이해가 돼, 안 돼? 이해가 안 되지. 왜? 우리 같은 집안에 내가 그래도 회사 사장이고 돈도 넉넉하고 이런데 왜 우리 딸이 자꾸 자살을 시도하는지 이해가 돼, 안 돼요? 부모 입장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부연 설명을 보세요. 근데 물심양면으로 아빠가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판단이요, 얘가 좀 나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어떻게 강하게 키우는 방법으로 없어,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렇죠. 하지만 but 그랬어요. 앞에는 이렇게 뒤에는 이제 반전이 오는 거죠. 깨달는 사건이 왔어요. 딸의 문제 때문에 가족이 이제 함께 병원에 가서, 이건 개인 치료 아니고 가족 치료를 받다가 깨달았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개인이 병에 걸리면 그건 개인병이잖아요. 그죠? 그럼 개인이 고치면 돼. 근데 대부분의 이런 정신, 마음의 감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치료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해요? 가족 치료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 치료는 동네 병원에서는 안 해요. 어디 가요? 적어도 대학병원. 대학병원에 가보시면 개인적으로 정신같이 다 끝나고 이제 문제가 됐다면 옆에 가보면요, 가족치료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거기 이제 나왔어요. 이게 이제 사실 가계도를 막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계도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사업가 A씨예요. 아빠 나이가 몇 살? 50세. 딸은 몇 살? 22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유학까지 갔어요. 그럼 아빠가 그런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죠? 유학까지 보냈으니까. 근데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가가지고 자살을 며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공부시키러 보냈는데 가서 공부는 안 하고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아빠가 딸을 국내로 불러들여서 병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회복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 이런 강의하는 소리를 그 엄마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는 잘 들으시면 가족을 살릴 수 있다니까. 이 강의를 딱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애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마음의 병이 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야지만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딸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가족의 문제이자 아빠 자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불러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A씨에게 엄마가 여보 같이 치료받으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각색을 할게요. 리얼하게. 아빠가 하는 말이, 야,
딸년이 미쳤는데 내가 왜 정신병을 하냐?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야 안 돼요? 딸이 미쳤는데 왜 멀쩡한 아빠가 병원 가냐는 거예요. 아빠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가는 아빠 있으면 훌륭한 아빠지. 보통 아빠는 안 갑니다. 만약 가는 분 있으면 이렇게 앉아드는 남자분들은 간다니까. 지금 이 강의를 누가 들어야 돼? 남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남자가 눈 씻고 봐도 몇 명 없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지금 마음의 관계가 없는 분들, 또는 든다 해도 도와줄 분. 딱 정리가 되죠?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부인의 제안을 받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참여 치료를 받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꾸 화를 내니까 딸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누구까지? 부인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걸린 것이 뭐야? 남편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야? 가족실현센터를 방문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센터에 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치료 프로그램인데 그 치료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시키고 있는데 가족이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때에 22살 먹은 딸이 아빠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초등학교 얘기를 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이사를 여러 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니까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을 할 만하면 이사 가고 적응하려면 이사 가고 이사 가니까 얘가 지금 적응이 어렵죠. 그럼 여기서 하나 알고 넘어갈 것은 만약에 이렇게 부모가 원인 제공을 했으면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나 오늘 학교 갔다가 친구 빵따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돼? 야 너는 변변치 못하게 애들 하나 못 사게 해가지고 이 등신의 초들럼 욕을 퍼버야 돼? 내가 과거에 그랬다니까. 그게 아니고 왕따 당했다고 우리 딸이? 제가 학생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아빠 어떻게 하려는데? 너 내일 가가지고 네 친한 친구 둘만 데리고 와. 능력 있으면 5명 데리고 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애들 좋아하는 거 뭐예요? 우리 때 제일 좋아하는 거 짜장면. 여기 6단자 붙어 있더라고. 마음에 좋은 짜장면 2,900원이래. 가자고. 짜장면 꽃배기를 시켜줘가지고 애들한테 안겨버렸어. 거기다가 여러분 후속으로 피자 한 판만 돌려버리면 그러면 잔뜩 얻어먹었어요. 얘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 얻어먹은 죄로 친구 될까 안 될까? 친구 되죠.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 가가지고 우리 딸한테 또 좋은 친구 소개시켜줘. 내일 2명 더 데리고 와. 그럼 다음에 7명 됐어. 또 짜장면 사주고 피자 사주고. 여러분 그 피자 값이 비싸 짜장면이 비싸. 그 얼마 되겠어? 이때에 그 돈 쓴 것만큼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몰라가지고 안 쓰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자살을 몇 번을 시도했잖아요. 미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이 사실도 모르고 내가 아빠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유학까지 보낸 거예요. 이 고백에 들어보면 여기 글 써져 있죠. 내가 아빠 소리를 들어본 지가 7년 됐다는 거예요. 7년 전서부터 딸아이가 아빠라고 안 불러. 그런데 나는 아빠 역할을 잘하는 돈만 벌어가지고 어디까지 보냈어? 지금 현재 우리 아빠들이 다 이런 상태라니까요. 돈만 벌어주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저도 그랬어.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차라리 신학대학을 가지 말고 일반대 교육학이나 아니면 복지 상담학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후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신학교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딸의 고백을 들으면서 왕따 당했어요. 집이 자주 이사를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걸 한탄한 아빠가 왜 그렇게 까다롭냐고 유별나는 화를 냈어요.
딸의 고백을 들은 이 아빠는요, 생각해 보니까 딸이 중학교 때부터 나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다.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몇 살일까요? 15살 정도? 그러니까 22에서 15 빼면 7년 전서부터 아빠라고 부르질 않은 거예요. 이후에 여러 가지 다 이게 논문에서 줄인 거예요. 아빠가 강압적이던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병원에서 낫지 않는 우울증이 어떻게 돼요? 완화되더라. 이건 지금 실험 연구 논문이거든요. 낫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 볼까요? 이거는요,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 치료가 우울증과 자살 방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는 엄마예요. 주부 이모신데 엄마가 48살. 최근에 또 이런 공개 강의하는데 가족 치료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이걸 들어보니까 지금 이분은 아들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우울증이 엄마로부터 이게 전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전이라는 말을 썼는데 외부에서 바이러스균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 그건 전염됐다 그래요. 전이라는 말은 내 몸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전이라고 쓰냐면 가족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시스템 속에서 아빠가 누구에게? 부인에게, 부인이 다시 아들, 딸에게 이렇게 하는 걸 전이 됐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어떻게 전염됐다 그래요? 전이 됐다 그래요? 전염은 콜레라균 이런 게 바깥에서 내 코나 입으로 흡입돼서 들어와서 걸리는 걸 전염이라 그러고, 내 속에 암세포가 대장에 있던 것이 뭐야? 폐로 옮겨가고 폐에 있던 게 뇌로 옮겨가 죽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암이 전이 되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가족 가계도를 걸어보면 그 가계도 속에서 아빠가 큰 고통을 줘가지고 부인이 병을 들게 되고 병들은 부인이 누구한테? 아들, 딸에도 이제 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대 우리 가족이 이런 시스템으로 구조된 아들, 딸이 다 병들었는데 병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는 말 들어보면 이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센터에 가서 화를 잘 내는 남편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커지면서 아들에게까지 우울증이 뭐 됐다고요? 전이 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씨와 아들은 결혼 여기가 부인이 여보 아들을 놓쳐 우리 가족치는 좀 치료 받으십시다 그러니까 이 아빠도 야 아들이 미쳤는데 거기 병원에 가냐? 갔을까 안 갔을까? 안 갔는데 이 부인이 똑똑해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붙잡고 가가지고 뭐야? 치료를 받은 거예요. 가족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아들의 우울증이 뭐 됐다고요? 완화됐다고 그러죠, 그죠? 세 번째 사례거든요. 가족 치료는 가족 중 한 명이 우울증 등으로 자살을 시도할 경우 이를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족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생겼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치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동차가 갑자기 가다가 중간에 섰어. 서면은 우리 남자들은 뭐예요? 이제 자동차 구조를 하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시동이 안 걸리니까 키를 깃박 집어넣고 돌려보는 거죠. 돌려봐가지고 아예 소리도 안 나면 스스로 진단하는 거죠. 우리 내 차에 배터리가 방전됐구나. 그럼 배터리 새 거 갖다가 얹어놓으면 연결하면 시동이 걸려요. 근데 키를 딱 집어보니까 싱싱 소리 몇 번 나더니 안 걸려.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해? 아, 배터리는 정상인데, 배터리란 말하면 배터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정상인데 문제는 기름통에서 엔진까지 기름을 뽑아 올리는 오일 펌프가 있어요. 오일 펌프가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그 줄, 노줄이 어디 막혀가지고 기름이 안 올라 시동이 알 수가 있어 없어? 그건 알면 어떻게 돼? 새 거 갖다 교체하면 되죠. 그럼 시동이 걸려 안 걸려?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 뭐 자동차 이런 건 어셈블러 새 걸 갖다가 교체해서 하면 다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족이라는 시스템인데 지금 두 집 사례를 보니까 문제 고장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잖아. 아빠 바꿔? 민구사님 지금 우리 애가 병이 들었는데 보니까 아빠가 잘못이야. 그거 아빠 바꿔야 돼? 새 걸로 바꿀까? 큰 걸로 바꿀까? 바꿔도 해결도 안 되지. 그러면
바꿀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쳐 써야지. 고쳐 쓴다는 말로 뭐래? 치료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족 치료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세 번째 사례인데 여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강북구에 사는 김모 씨인데 아빠예요. 45살 먹은 분인데 딸 때문에 고민인데 이 딸은요, 애는 잘생겼는데 너무 애가 지저분한 거예요. 방이 그냥 이게 돼지우리간이야. 얘는 아무리 치우라 해도 치울 줄을 몰라요. 그럼 이걸 전문가들이 보면 얘는 공간 지능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웃들하고 살아보면 어떤 엄마 집에 집사님 딱 가보면 그 집에 가보면요, 방이 이걸 깨끗하고 정리가 탁 된 집이 있어. 요즘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신방 안 오시니까 우리 집이 돼지우리간이라고. 대신방을 해야 그 집이 이제 한번 세팅을 한번 하는 건데, 목사님 요새 신방을 안 오니까 요즘 신방 가면 또 뭐 불편하다고 오지 말라 그러는데, 저도 지금 월요일부터 수요일에 시간 내놓고 그랬는데 가끔 와요. 신방 오라고. 지난주도 가고 이번 주도 갈 건데, 우리 민권사님 신방 오래. 저 집은 난리 난 거야. 지금 세팅하느라고 난리가 났어 이제. 뭐. 남편이 집인데 좋은 남편이에요. 얘는요, 자기 방 자기 정리를 못해. 그러면 아빠가 너는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네 살림만도 못하고 옷을 일으켜 놓고 막 그러면 야단 칠까 안 칠까? 야단을 치면 치서 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어느 날 얘가 학교를 안 가고 그냥 자기가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자기 방에 들어 불을 끄고 앉아가 책상 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뭐가 걸렸어? 병이 걸린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 욱박질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현대학 그 개념을 또 배우신, 이건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 없는데, 문제는 이 아이는 공간지능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흉을 하나 볼게요. 근데 이것도 그렇다고 저 공격하지 말아요. 우리 집사람 운전을 딱 배워가지고 학교를 딱 왔더라고요. 내가 3층 이렇게 내다 보니까 아이고 장하다. 운전을 배워가지고 자기 차를 끌고 딱 학교로 온 거예요. 장하죠. 얼마나 귀해. 근데 마당이 넓은데 거기가 차 때문에 딱 맞는데 거기로 갔더니 들어왔다 나갔다 몇 번 하더니 결국 못 대고 넓은 데 갖다 대고 올라오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집 앞에서 차를 대는데 좁은 공간의 가운데가 우리 주차구역이야. 그걸 못 대고 밤중에 날 불러요. 짜증이 이 혈압이 뚜껑이 열릴 걸 정도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혈압 올라갈까 봐 아들을 불러가 아들 대신 대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야단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동차 파킹하는데 공간 지능이 없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그럼 내 평생에 이제 십자가 하나 있죠, 그죠? 주차 대신해 주는 거. 할렐루야. 근데 자꾸 연습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좁은 공간에는 이 앞으로 들이대면 안 돼. 차를 이렇게 갖다 앞으로 갔다가 뒷공문에 들이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탁 맞는다. 내가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그건 아직도 못해. 여러분, 이 아이를요, 자꾸 야단을 쳤더니 거기 보세요. 딸은 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할 정도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 또 어머니가 공언을 해. 김 씨는 아내의 권유로 이 아빠는 조금 머리가 튀는 가족 치료에 참여해가지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강압적인 행동과 비난이 딸에게 뭘요? 우울증을 유발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 아빠가 딸에 대한 비난을 멈추자마자 딸이 뭐 했다고요? 내 말이 아니고 이거 기사야, 이거 논문이라고 나아졌다 그랬어. 여러분, 이걸 지금 현대 아빠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남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이 유전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집단 유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에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아니라고 항변해도 내 몸속에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가부장적인 사고가 있어요. 서양 사람 다르게 부인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좌우지해도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사람이 나이가 60이 넘더니 40대 여자들은 간이 부었거든요. 어떻게 됐다고? 50대 여자는 부은 간이 이제 나오려고 이만큼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나와 있어요. 흔들고 댕겨요. 그걸 가지고 한 대 치면은 노 죽고 나서 대들면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가보면 우리 사람도 말이 좀 톤이 높아지고 어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그래 고분고분하고 이쁘고 그러던 여자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저 여자도 내가 나이 먹은 것만처럼 나이가 먹었다 안 먹었다. 간이 부었어 안 부었어? 부어도 상태가 중한 상태야. 건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는요 아침에 새벽기도 딱 끝나고서는요 학교로 딱 갈 때 아침밥 달라고 안 해요. 요즘 아침밥 달라고 하면 사망진단도 뛰어가지고 와야지. 잘 차려주면 고맙겠죠. 근데 사실은요 요새는 견과류 뇌가 좋아하는 이제 것들이 그게 견과류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말하는 뭐 호두, 그다음에 아몬드, 잣, 뭐 해바라기씨, 뭐 등등등 있죠, 그죠? 그런 거 비싸요, 싸요? 비싸요? 싸요? 요즘 9,900원짜리 많이 나와 마트에 가면. 그거 한 대봉지 사가지고 내 방에 딱 갖다 놓고 우리 사람은 뭐 이 믹서기 사라니까 맨날 17만 원, 8만 원 이거는 그런 사지 말고 초고속 블렌디 그 있어요. 30 몇만 원가. 그거 사라니까 안 사주더라고. 안 사주면 어떻게 해야 돼? 질러야지. 그 집에 갖다 놓으면 좋은데 우리 집 하도 뭐하니까 연구실에 삼겨놓고 나만 썼어. 어느 날 오더니 자꾸만 그러더라고. 사야지.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우유 몇 컵 넣고 그 씨앗 종류 다 넣고 윙 3번만 돌리면 물같이 돼요. 그거 한 잔 마시면 나는 아침 해결된 거예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를 뭐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 여자를 뭐 하지 말라고? 이야, 이런 인기 있는 설교는 나밖에 안 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괴롭힐 필요가 없어. 샌드위치 먹지 마세요. 왜 샌드위치 먹어? 그렇게 잡수시라고. 조금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폴리스라고 있어요. 프로폴리스 아세요? 그리고 요즘에 좋은 것들 많이 나와. 요즘은 아주 발달돼가지고 견과류도 한 봉지면 딱 먹으면 딱 되게 봉지도 나와요. 그거 사다가 드시면 되죠, 그죠? 안 사주면 비상금으로 사면 되죠, 그죠? 10만 원 주고 아껴 쓰라는 거 있잖아. 그거 갖다가 그런 거나 사 먹으라고. 문제는 내가 건강해야 집사람을 도와주지. 우울증은 남자가 많이 걸린다, 여자가 많이 걸린다. 그러면 환자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요? 근데 그 환자가 지금 못 얻어먹잖아. 못 얻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스스로 저녁을 또 사 먹고 들어가야 되지, 그죠? 삼식이 싫어하잖아. 또 이 말 듣고 실천하면 안 돼요. 남편을 귀히 여겨야지. 아침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면 안 돼. 어쩔 수 없는 현상 그렇게 하라 이제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가족치료사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가족치료 전문가들이 지금 이건 옛날 신문이라서 그런데 한 3,400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이 과정을 공부하고 수련의 과정을 다 마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담소를 차려놓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도 했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 이런 전문가 양성이 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내에서 자꾸 성상담하는데 교회에서 성상담하면 안 돼. 무슨 상담을 해야 돼? 이 가족치료, 가족 상담만 하면 돼. 그런 부부관계 이런 건 논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건 진짜 바깥에 내가 전문가랄지라도 바깥에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남성분들이 들으면 꼭 나보고 하는 소리처럼 들렸으면 좋겠어요. 들으시고 지금 우리 집 사람이 병이 들어가고 있다. 아니면 들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중병에 걸렸다.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치료받으셔야 돼. 치료받을 때 정신과 가지 말고 어디 가라고요? 가정의학과로 가라고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나누어질 이 책을 여러분이 다
읽으시고 저한테 리포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경 다음으로 내가 많이 읽으라는 책인데 이 책이요, 이게 세계적인 임삼식약자인데요. 이분 토니 험프리 박사님이거든요.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분이 써놓은 책이 12권 있거든요. 이게 13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도는데 이분이 신학, 교육, 비즈니스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고찰한 많은 논문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 책을 써놨어요. 대표적인 것이 8살 이전에 자존감,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 뭐 그런 책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뭐 선생님의 심리학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한 행복한 치유라는 이런 책도 있어요. 12권 있어요. 12권인데 이분이 쓴 책 가장 베스트셀러가 3권이더라고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책을 권유해드려요. 성경 읽으시고 이 책이 11챕터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 정독을 해가면서 두 분이 앉아가지고 의논을 하세요. 아, 지금 우리 부부가 이걸 못하고 있네.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할까? 목사님이 이 책을 권유해 주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이 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가세요? 우울증은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에요. 위험한 질환이라고. 그 질환 중에서도 아이를 낳고 오는 우울증을 산모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산모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보면요, 내게 생명을 주었,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내 아내가 어떤 그릇이라고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왜 성경에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뭐야? 나의 유전자를 남겨서 물려줄 사람이, 그러니까 귀히 여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귀히 여기려면 귀히 여기는 방법을 알아야지. 모르니까 지금 내 아내를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해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영감태가 나를. 서문석영 집사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괴롭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행복해 주고 있어요? 말 못해? 이게 진짜 좀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두 분이 손을 잡고 새벽기도 나온다니까. 저는 새벽기도를 할 때 정말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두 내가 오는 분. 그 남편 보통 분 아니야. 끌려 나왔든지 뭐 잡혀가지고 나왔든지 새벽기도 남편 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부러워요. 아이고 저렇게 귀한 분. 그런 분이 이 안에 있어.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니까. 뒤돌아보세요. 저 뒤에 있잖아. 저 유아실 뒤에. 저분이 저 두뇌분이 꼭 두뇌가 새벽기도 나와. 좀 전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하고 뭐 하러 오자? 새벽기도 오자. 이 새벽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시면요 하루가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좀 가슴에 담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연약한 그릇, 내 후사를 이어줄 귀하신 분, 그분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히지 말자. 한번 얘기합니다. 집사람을 괴롭히지 맙시다. 집사람을 괴롭히지 맙시다. 얘기해 놓으니까 영감태가 없지. 근데 이걸 집에 가서 가르치려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절대 안 들어. 남자들은 절대 여자마다 안 들어. 어디를 들고 와야 돼? 교회를 들고 와야 돼. 그래서 내가 하면은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듣는다니까. 안 들어도 듣는 척은 해. 그리고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뭐 그러다가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여보, 그때 목사님 준 책 있잖아. 그거 좀 나 좀 줘봐. 그리고 없는 데 가서 읽는다니까. 이걸 다 읽고 나가면은 무릎을 꿇고 통에 잡고 회개를 해. 누구 앞에서? 부인 앞에서.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우리 부인은 도저히 안 될 사람이래. 그게 누구요? 호세아 부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안 돼. 내가 왜 호세아 말씀을 전하는지 아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원래 그 부인이
분명히 어떻게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요. 젊어서부터 그냥 막 노는 여자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하고 결혼을 해. 목사님하고 결혼했는데도 가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남자라고 하면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속에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제가 유임을 다 나눠줬잖아요. 두 분이 가서 같이 한번 정도 줄거면 읽어보라니까요. 이런 내용이 신문 기사에 실렸는지도 몰라. 이게 동아일보에 나왔던 거예요. 동아일보에. 게다가 이거를 책 가지고 강의하니까 애들이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 났다라니까. 너 이거 신문에 나온 거야? 한번 읽어보고 레포트 써. 제가 이게 1차 과점을 애들한테. 제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은 이걸 읽고 5페이지 이상 과점을 내라는 게 제 숙제예요. 왜냐? 미래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건강한 가정을 꾸리려고 하면 내 아내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아내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진단을 해야 되지. 우리가 세 분의 사례를 보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아내가 왜 우울해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은 뭐예요? 자기 잘못인지를 몰라요. 왜? 오랫동안 관습이 되었고 몸에 배어있는 행동이거든. 지금 우리는 고쳐야 된다니까요. 고치지 않으면 아내가 병들고 자녀가 자살을 시도한다니까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 가족 심리학은 제가 심리학에 뭐라 그랬어요? 과학이라죠. 과학으로 증명된 거라고. 제가 다시 반복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났다면요, 나는 신학 공부 절대 먼저 안 해. 교육학을 공부하든지 상담학을 공부하든지 복지학을 공부하든지 이거 공부하고 나서 신학 공부를 했어야 돼요. 내가 모르니까 가족에게 병을 오염을 시키고 전염시키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나니까요. 아, 우리 아이한테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갑상선이 다 나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고 몸 관리 못해서 야단만 치고 애를 그냥 욱박지르기만 하는 거예요. 아내 보고 사무역할을 못한다고 그냥 야단만 친 거예요. 왜요? 이미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그 치료하기 전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책이 꼭 필요하신 분만 나오세요. 필요하지 않다면 관계 이 책도 15,000원이요. 여기 내 돈 들여서 산 거요. 교회가 재정이 없어 안 사. 내 돈 들여 산 거요. 내가 나눠줄 테니까. 대신 제가 15,000원을 투자했는데 반드시 읽으시고 어떻게 해요? 가정에 적용을 하시라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